아, 요 바우트 원. 101, 예. 바우트 1. 예, 요거 바우트 1이라는 제목에 대해서부터. 예. 그래서 한국 공군이 10명이 10명이 만들어지고 비행기도 10대를 공여받게 되는데 한국 공군이 제대로 미국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조종수를 가르쳐주는 미군 부대 이름이 바우트원입니다. 그래서 그 바우트원 부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비행 조종사를 훈련시키고 또 훈련만 시키면 될 건데 이 조종사들이 같이 전투를 해줍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달린 태극기 마킹이 그려진 비행기를 타고 같이 훈련을 하고 전투도 하고 전적은 전부 한국 공군으로 올라가 있고 지금 전쟁기념관에서. 그래서 초창기에 한국인 대신에 목숨을 걸고 날았던 미국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함께 시작해서 전쟁 중반에서 전쟁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미군 교육을 다 받고 독자적으로 커다란 작전들을 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발전 과정의 제일 처음이 바로 한국 공군, 그 다음에 그걸 도와주러 미국 공군하고 같이 시작했다. 그 다음에 그때 시기에 이야기는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목을 바우트원으로 지었습니다. 예, 뭐 지역적 연고 그 관계가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 뭐 사천 지역이 예. 주가 된다. 예, 아무 관계는 고향은 경남 진주긴 하지만 관계는 없고요. 제가 나르는 거나 비행기나 그 다음에 특히 이때 나왔던 비행기에 관해서 이전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역사를 계속 살피다 보니까 이렇게 흥미롭고 뭐 예전 분들에 대해서 목숨을 건 전투지만 지금 저희들 세대에게는 흥미로운 주제죠. 그래서 흥미로운 주제를 맡게 돼가지고 극화하게 됐습니다. 만화. 밀리터리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네. 출발하신 거네요. 네. 그럼 뭐 사천 지역의 그 사천 비행장이 그 훈련 비행장으로 사용된 그런 히스토리 같은 거는 어떻게? 그 히스토리도 이제 한국 전쟁이 진행되면서 전투 기지는 강릉이나 대구가 되고요. 우리 한국 공군이 주로 있었던 전투 기지는 강릉이 되고 교육에 대한 걸 주로 맡게 되는 게 사천 공군인데 그때부터 사천 공군이 교육에 관한 비행에 대한 전투 비행에 관한 교육을 맡게 돼서 지금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해방 이후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예. 우리나라 형편에 그런 비행장들이 형성된 거는 조금 생소하게 들리거나 네. 일제강점기랑 관계가 예, 있을 텐데 맞습니다. 사천 비행장이나 강릉 비행장 어떤가요? 강릉 비행장도 그렇고 사천 비행장도 그렇고 진해 비행장에서도 우리 공군하고 미군이 작전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전력을 또 펼치기 위한 수단으로 비행장을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니까 아무래도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고 일본 제국군을 운용하기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드는 기지화 시키는 과정 중에 그냥 하나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 100회 이상 출격하신 네. 그 한국상전 한국 공군 조종사들 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공군 작전이라는 게 포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살아 돌아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건 뭐더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100번까지도 아니고 50번 정도를 임무를 완수를 하면 전방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100번 동안 젊음하고 생명을 내갖고 100번을 살아서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은 지금까지도 생존해 계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19분인 걸로 아는데, 그분들은 그 몸 상태, 건강 상태가 허락하시는 한은 또 그분들끼리 또 계속 만나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면 네. 뭐 일제랑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그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관관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없을 수가 없고, 시대적으로 이분들의 경우. 네, 이분들의 경우에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지만은 사실은 따지면 이제 일제시대 때 어디서 교육받았다, 그 다음에 어떤 전투를 했다, 그런 것 가지고
절대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힘든 게 또 그렇게 엄청나게 심하게 일제 쪽에 기울어지셨던 분이 있었다고는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고 실제 활동은 이제 여기서 한 두 분 정도 한두 분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분들 중에서는 대동아 전투, 일본이 말하는 대동아 전투에 출격을 해서 15기 정도, 18기 정도 미군기를 격추시키신 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한국인들을 향해서 작전을 하진 않았죠. 그 한국인들은 항공군이니까. 항공기가 예. 없으니까 작전할 네.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예. 버마나 그런데 동남아시아 쪽에서 하늘을 날면서 이제 미국인들하고 싸우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또 한국 작전에서 목숨을 잃으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지금 공군 전쟁사에 보면 뭐 비격을 당해서 자폭을 하셨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하나만 딱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가늠을 할 수 있겠는데 추후에 뭐 한국 전쟁에 민간인 학살이나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 악행이 이어졌다 그러면 완전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우리도 지금 세대도 판단하기가 쉽겠는데 이때 친일이 아니라 일본 쪽에서 교육을 받았고 한국 전쟁에서 또 목숨을 걸고 날았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네. 또 우리 그 한동안 광복군하고 관계 있었던 OSOS 계통이라든가 네. 또 진공군 예. 또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 예. 이들과 이제 연합전선 속에서 그 훈련을 받으신 분들도 있었던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이제 인원수가 파악이 된 건 아니고 김구 선생님 자제분이 김신 장군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일본 소년비행대나 아니면 일본 해병 해군이 막강했는데 또 소년비행대 그쪽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김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또 몇 분하고 같이 중국 공군에서 직접 훈련을 받았고 해서 일본에서 교육 훈련 받았던 분하고는 또 다릅니다. 또 다르긴 하지만 또 한국 전쟁에서 또 활동하신 것으로 봤을 때는 그 두 개가 나누어져서 어떻게 뒤에까지 작용했다 보기는 약간 뭐 힘들고요. 예, 그 굉장히 그 어려운 작업. 우리 현재 뭐 한동안은 그렇지 않았지만 또 이념 아닌 이념으로 나뉘어서 예. 사회적 갈등을 갖고 있는데 아마 중간 지점에서 작업을 하시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회도 만약에 본인께서 조금만 어느 한쪽으로 기우신다면 예. 엄청난 지원을 받았을 것 같은데 상당히 초라하게 지금 스티로폼 폼지에다가 붙여가면서 전시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해도 뭐 좋습니다. 예. 예. 이 사회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런지 오랜 작업을 통해서 고뇌를 많이 하셨을 텐데. 예. 그에 관해서라면 정확하진 않지만 꽤나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소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되는 것 자체가 어디로 기울어졌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까 친일이 아니더라도 일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 전쟁에서 또 공을 세우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이 그에 가감이 없이 건전하게 이야기가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야기가 계속되면 어느 쪽으로 기울으면 기울어지고 아니면 또 바로 세울 수도 있겠고 또 더 잘할 수도 있고 또 알지 못했던 인정해야 할 그 다음에 반성해야 될 점들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게 돼버리는 분위기가 안 좋은 거지 계속 그냥 더 놔두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가 왔다 갔다 자유롭게 이야기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건전하게 이야기되고 다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밝은 대로 끌어내는 게 가장 큰 예. 일이 되겠네요. 예. 어떻게 이번에 전시회에는 어떤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성과라는 게 없다. 어떤 목표를 정하진 않았고 이 작업 자체가 이제 대중적으로 조명받기는 좀 힘든 장르기도 하고 그림체도 요새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본 만화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걸 바라진 않고 이런 소재로 그 다음에 그림으로 작업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그냥 지나가시다 보고 아시는 것만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예. 마지막으로 그 본인 소개가 거의 빠져 있습니다. 이름도 없고 예. 무명 씨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만화가 장우룡이라고 합니다. 장우룡. 장우령 선생님. 예, 공룡할 때, 이소룡할 예. 때 용자입니다. 지금까지 작업하신 그 히스토리도 쫙 한번 썸머리 좀 그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그 알라모라는 밀리터리 만화책을 하는 건 냈었는데 그때는 스토리가 엄청 모자라가지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이야기를 차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만화화했기 때문에 만화가로서 보면 좀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림으로서 보면 알찬 그런 작업이긴 했고요. 그 작업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틈틈이 제가 좋아하는 비행기 위주로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좋아했던 게 비행기였기 때문에 월간 항공이라 그런데 일러스트나 뭐 좋아하는 쪽으로 작업을 하면서 무난하게 그럭저럭 잘 살아왔어요. 아, 예. 그리고 요번에 보면은 저기에 그 히스토리를 하나 담은 예. 신념의 조인? 예. 예, 신념의 조인이라고 이런 판넬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 조금 소개해 좀. 내일 보시면 완벽할 테지만 지금 이대로 보면 아까 그 바우톤 무대를 이끌었던 대장이 헤스 소령이라고 있는데 예. 그 헤스 소령은 이제 자기가 모는 비행기에 한자하고 한글 조합에 우리나라 말을 적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할까요? 게다가 또 이분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100회 이상 출격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분께서 200회 출격하신 유치곤 장군이 계신데 그분은 200회 넘게 출격을 하셨지만 20여 회 내외인 줄 알고 이분은 아직 살아 계신데 250몇 회 출격한 걸로 합니다. 한국 전쟁에서만. 그 다음에 한국 전쟁에서 1년이 되기 전에 250몇 회 했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꼭꼭 나가서 전투를 꼭 했던 우리나라 사람 대신에 전투를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자기 자서전에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미군하고 같이 나르게 되더라도 얼굴도 많이 거울리고 머리도 진한 갈색이 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으로 착각했다는 경험도 많았다고 그렇게 또 전해집니다. 어떻게 이번 전시회 소식은 전하셨어요? 따로 발이 넓지 않아서 아마 이야기를 들었으면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은데. 예. 예. 아무튼 예. 그분께는 이제 책이 1권이 나왔고 지금 2권이 나왔는데 1권은 개인적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됐고 근데 1권에는 그분이 거의 안 나오고 2권에는 많이 나오시는데 어떻게 또 전달될 방법을 또 찾고 있고. 뭐 말씀하시는 거 들어봐서는 조금은 재주를 부리면은 상당한 지원을 받을 텐데 재주를 거부하시는 느낌도 받고. 거부가 아니라 그냥 제가 작업만 하다 보니까 따로 좁아가지고. 예. 네. 오늘 이번 전시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생각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